안녕하십니까. 양재고 통합과학 담당 강사 전규환입니다. 추운 날씨에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20분이라 생각보다 길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정보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갈게요. 양재고 입학하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재고 통합과학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 설명에는 통합과학의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예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머님도 혹시 다 부교재 받으셨죠? 네, 교재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앞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양재고 통합과학 설명인데, 통합과학은 어머님도 다 아실 거예요. 통합과학 선행을 이미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행을 하셨겠지만 통합과학은 양재고 스타일대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양재고를 해마다 제가 담당해 왔었고요. 그래서 양재고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양재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양재고는 교과서가 비상교과서입니다. 학생들이 다 받을 거고요. 비상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다음에 선생님은요, 담당 선생님은 네 분이 들어오셔요. 학교 정보라 줄이고 할게요. 총 네 분이 들어오시는데 2021년도에는 네 분이 하시다가 2학기 때는 한 분이 퇴임하셔서 세 분이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22년, 23년 다 네 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네 분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등과학에 비해서 당연히 넓은 범위가 나오고요. 깊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잘 아실 거지만 물화생지 통합과학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와 실수 유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실수 유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변별력을 위해서 실수 유발 문제를 항상 함정으로 숨겨두십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문제를 풀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 난이도가 양재고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양재고가 내신 따기 쉽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따기가 쉽다라는 비교 대상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 있다가 이 학교로 전학 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양재고만 있을 거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쉽다 전혀 의미가 없고요. 학생들이 1등급 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1등급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따가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학생들의 오답률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짠 겁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지 결론은 시험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물화생지를 보시면 물리는 개념 확인 문제, 계산, 응용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개념 확인 문제를 출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양재고는 개념 확인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근데 계산 문제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계산 문제가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은 그래도 조금 무난한 편이에요. 그나마. 다만 2학기로 가게 되면 화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화학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지만 2학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요. 생명과학은 진짜 양재고가 제일 어려워요. 생명과학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 가장 어렵거든요. 개념 이해뿐만 아니고 응용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요. 지엽적인 암기, 까다로운 개념, 응용 문제가 모두 출제되는데 여기에 왜 응용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프 해석 문제가 좀 독특한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재고 그래프 해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고요. 정리를 해봤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자료 한번 봐보시면요. 21년, 22년, 24년 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는 사실은 크게 21년과 22년은 어머님들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범위가 좀 많이 달라요. 범위가 21년, 22년, 23년 다 다르거든요. 양재고는 원래 해마다 범위가 좀 독특하기로 좀 유명했습니다. 다른 데랑 다르게 가고요. 물화생지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21년 1학기 중간에는 물리화학 생명만 나왔어요. 지학이 안 나왔죠. 22년 1학기 중간에서는 물리가 또 안 나왔어요.
하지만 23년도에는 그래도 노멀하게 나갑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말은 못하죠. 선생님들 스타일이시니까. 하지만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했을 때 23년도부터는 그래도 평범하게 다른 데와 범위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이 표는 한번 봐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는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 자료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에 없거나 아니면 범위가 아닌데 뿅 나타났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비교만 한번 해보시고요. 23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24년도 아마 23년과 비슷하게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봐보시고요. 양재고 21년부터 23년까지 물화생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마다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 오답이 어떻다 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물리부터 먼저 보자면 21년 중간, 22년 기말은 왜 기말을 넣느냐? 중간 때 없었어요. 중간을 물리 아까 보셨듯이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1학기 중간 이렇게 돼 있는데 난이도는 조금씩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마다 아니고 개념 확인 문제요.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페이지 11페이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역시 계산 문제는 있어요. 근데 23년도 계산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요것도 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전 통합과학 강사입니다. 통합과학 거를 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제가 깨알 자랑 한 번만 할게요. 딱 한 번만 할게요.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23년도 1학기 중간 클리닉 교재 이 문제를 냈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문제 똑같죠?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말만 바꾼 거예요. 사실 이 디귿 보기랑 니은도 보기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뒤에 쭉 보면 기출 문제들에서 적중했들 되게 많은데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 지실까봐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딱 한 번만 넣었어요. 깨알 자랑이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았다. 양재고를 해마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니은과 디귿 보기고요. 다음에 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이런 문제, 요거는 어디나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 살짝 이거랑 비슷하지만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생소한 그림이 나오면 애들이 당황합니다. 물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애들이 겁먹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오답률이 막 높아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던 계산이 아니고 한 번 더 계산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저 약간 중학생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도 그런 문제도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근데 힘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23년도에 나왔어요.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예요.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둘 다 같은 해에 나온 거예요. 요 문제들이 작년에 애들이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사실은 뭐 학생들이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렇게라도 한번 나오면 애들이 당황합니다. 한 번 더 장치를 넣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화학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화학이 있습니다. 화학도 해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고사 때 화학은 매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3, 4, 4 화학은 1학기는 그래도 조금 무난한 편이에요. 화학은 2학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양재고 2학기 화학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1학기는 무난했다. 그리고 21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 확인 문제가 22년도 1학기 중간도 23년도 1학기 중간도 거의 비슷해요. 주기율표 묻는 문제고요.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역시나 개념 확인 문제인데 요거도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X, Y, Z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는 문제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도 비슷하지만 올해는 뭐가 좀 달라졌느냐, 전자 배치를 직접 나타내라 그리라 그랬거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작년에 공부를 되게 잘했던 학생인데 이거를 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림을 실제로 답지에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실수를 꽤 해요. 생각보다. 그리라 하면 쉬운 거지만 한 번 더 실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씩 실수유발 문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과학은요, 생명과학은 1학기 중간 다 나왔어요. 생명과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괜찮아요. 첫 번째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까지는 괜찮으나 양재고만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23년 1학기 중간고사 보시면 양재고만 전통,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러면 애들 와장창 틀려요. 여기서 오답률 되게 높아집니다. 옳은 것의 문장의 개수, 그러면 밑에 뭐 5개, 뭐 3개, 4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별을 확 두시거든요. 양재고만의 전통이더라고요. 양재고만 이런 스타일이 좀 자주 나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답이 뭐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4개까지는 아니지만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문제 지금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요, 생투 문제인데 양재고는 항상 생명과학을 생투까지 넣으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재고는 생명과학이 어렵다고. 이 문제도 애들이 개념을 이해하면 당연히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근데 1학년들이 하기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올해는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계산하는 문제, 작년 중간고사와 올해 중간고사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이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생투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이 요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올해는 이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통합과학, 일반적인 통합과학에서는 찾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양재고를 했던 선생님들은 이건 양재고 스타일이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나 테스트와 모의고사에서 애들의 트레이닝 많이 시켰었어요. 다행히 저희 반 학생들은 오답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유까지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그냥 무난한 세포 소기가 문제입니다. 중간고사가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위가 또 많았고요. 또 역시나 양재고만의 전통, 옳은 문장을 개수를 모두 고르라. 이러면 또 애들이 또 와장창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당연히. 개념은 쉬울 수 있으나 답 내기는 쉽지는 않다. 이거도요, 뭐 무난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여기 가나다라마 있잖아요. 요거를 또 순서대로 대소를 구분을 하라고 했어요. 어쨌든지 쉽게 놔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음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은요, 21년도는 범위가 좀 독특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1학기 중간, 22년도 1학기 중간, 23년도 1학기 중간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사실 지구과학은요, 양재고에서 지구과학은 22년도 가장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3년도 1학기 중간에 오고 1학기 중간 치고는 그래도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한번 볼게요. 22년도 1학기 중간, 23년도 1학기 중간 살짝 뭔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 표는, 이 그림은 어느 문제집이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내셨어요. 사실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못 보던 거 보면 또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애들이 다 잘 맞추기는 했으나 한 번 더 학생들이 생각을 해라. 자세히 봐라. 분석을 해라. 그리고 왼쪽 게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어마어마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F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나 실제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이것도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육은 바뀌었어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 해석 문제로 나왔습니다. 지구과학은 지엽적인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해석, 자료 해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석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지금 페이지 3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그래프 두 개가 애들의 면면이 보면 괜찮은데 처음 봤을 때 으잉하는 그런 그래프였어요. 사실 익숙하진 않은 그래프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재고는요, 통합과학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양재고는 40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 많은 문제들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빨리 풀려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응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득점을 받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과목마다 달라요. 한번 보시면요, 물화생지가 다 있는데 물화생지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리는 부교재 중심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부교재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요. 물리는 아마 교과서는 안 볼 겁니다. 교과서 안 볼 거고 부교재 위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용어 암기 개념의 필수, 당연한 말 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 확인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이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양재고 통합과학 시간 모자르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은요, 부교재 위주고요. 다음 생명과학도 역시나 부교재인 것 같지만 생명과학은 교과서 필기를 보셔야 됩니다. 생명과학은 교과서랑 필기예요. 학습지도 중간중간 주시긴 하지만 교과서랑 필기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는 계산 문제도 해야 되고요. 지구과학은 부교재 위주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해석 문제 좀 중점적으로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희 학생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저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을 거고 아닐 거도 있겠지만, 굳이 제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요, 화학에서 주기율표를 좀 확실하게 외워서 오시고, 그리고 물리는 중학교 때 했던 그 역학 파트 있잖아요. 뭐 물체 운동 같은 거, 가속도나 속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준비해 오셔도 괜찮아요. 생물이 어려우니까 막 생명과학을 막 준비를 해야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제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갈게요. 출제 특징과 흐름 완벽하게 파악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재고를 제가 해마다 지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학교에서는 또 어떤 스타일로 나가는지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구분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연합반을 하시면 물론 선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양재고에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엄청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많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를 중점으로 두는지 시험에 나올 거랑 안 나올 거랑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반복 문제풀인데, 요거는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를 아예 애들이 토 나올 정도로 제가 막 풀려버려요.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 유형, 한 유형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박살을 내면 애들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모아서 제가 다 풀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데일리 과제랑 실시간 피드백 학습 상태 점검이에요. 학생들이 한 100문제 정도를 일주일 동안에 풀어라 하면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오는 날 풀어요. 아니면 오면서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문제나 120문제를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눠서 풀릴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해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저는 20문제씩 나눠서 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20문제씩을 나눠서 저한테 보내요. 데일리 과제라 6일치를 해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 제가 채점을 해서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서 보내주고요. 요거를 학생과 어머니께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얘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사실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양재고 학생들 한 명당 6개잖아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우리 양재고반 1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푸는데 한 명만 해도 6개인데 한 20명 정도 해도 몇백 개, 양재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있고 2학년들도 하고 있고, 제가 채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채점을 제가 조교를 안 시키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뭐를 틀린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직접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보여줬는데, 자, 요거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거는 줌을 제가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신청한 거예요. 어머니, 학생들은요
클리닉 해라. 선생님 카톡 24시간 괜찮아. 언제든 연락해. 안 해요. 하는 애들만 합니다. 클리닉 있으니까 와 하는 애들만 와요. 그래서 저는 채점을 해보고요. 아 얘가 여기가 부족하구나 싶으면 제가 줌 신청을 해요. 누구야? 오늘 줌 가능하니? 밤 12시 괜찮아? 누구야? 물리 어렵지?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랑 제가 카톡을 제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하죠. 한 명 한 명 다 제가 붙잡고 합니다. 이 학생은요. 답지를 보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오전 3시 정도에 보냈거든요. 아니 얘가 이 시간까지? 얘가 이렇게 늦게까지 했잖아요. 제 거 안 보이시죠? 저도 거의 오전 3시 한 5분에 그때 했거든요. 저도 이때 안 자고 학생들 걸 채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생들 제가 계속해서 그냥 학생들 채점도 해주고 보내주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미흡한 파트랑 분석, 미흡한 파트 분석 맞춤형 시험 대비는 학생들의 개념, 아니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그 풀이를 했을 때 틀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만 제가 다 모아놔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시험쯤 했을 때 그 틀린 문제들만 학생들 이름으로 된 개별의 교재를 다 만들어요. 그럼 틀린 문제들만 다시 풀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만 다시 푼다는 거고요. 맞춤형 시험 대비는 요거는 같은 내용인데 제가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안 하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죠. 안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하겠지만 못하는 학생들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요거 팝 퀴즈인데요. 요 팝 퀴즈는 학생들이 갑자기 제가 딱 애들한테 이거를 풀어라 라고 보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내기 하나만 걸려도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열심히 달려서 풉니다. 한 10문제 정도 5문제 정도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줘요. 그럼 애들이 와장창 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 제가 1분 개념으로 쫙 보내줘요. 하이라이트 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봐라 이거 봐라 매일 조금씩 보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걸어가면서도 보고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학생들 후기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저는 너무 보람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보람됐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문과 성향인 학생이 물론 문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2학기 기말고사 직보를 마치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쌤, 제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이래서 학원 선생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이 학생은 2학기 기말 1년 동안 계속 하다가 2학기 기말고사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뭔가 특별히 아이들을 바꿀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옆에서 붙잡아주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 끈기를 가지게 해주고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면 이 아이가 그래도 공부는 공부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말을 저는 얼마 전에 글귀에서 봤는데 가장 많은 시간 보낸 5명의 평균이 본인이라고. 그럼 결국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으로는 안 보낼 건데요. 성적표를 좀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업로드될 때는 잘라서 보낼 건데 오프라인 계신 분들만 좀 봐주세요.